자, 오늘 그 토론 1회차 논제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1회차 논제는 공지해드린 대로 그 신라의 외세를 통한 삼국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참석하신 분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인원의 변동이 약간 있었는데 먼저 찬성 측 김세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 안다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패널 두 분도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죠. 패널 상호 간의 인사를 좀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신입니다. 예. 그 청중도 한 분 지금 새로 들어오셨네요. 성함이 강경진 선생님 맞으세요? 네. 네. 오늘 그 청중으로 그 오늘 토론을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업 진행하기 전에 그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뭐 채팅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인데 별로 긴장은 안 되지만 오늘 그 토론을 좀 가볍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좀 있어서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정도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날도 좀 짓궂고 그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다들 힘드셨을 텐데 오늘의 마무리를 이런 그 좋은 자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토론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토론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잘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이 다들 그 훌륭한 인격과 매너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오늘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예.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지해드린 대로 그 통일신라의 삼국통일이 외세, 여기서 외세는 즉 그 당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이 토론 주제가 그 우리 민족의 그 최초의 그 통일 고대 국가로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 토론의 가치가 있고 지금 우리 한반도 영토를 갖기까지의 이후에 많은 역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순서는 그 찬성 측,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고 각자 주도권을 갖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요. 또 청중의 입장도 들어보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 시간이 길어질 때만 부득이하게 사회자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패널들의 그 각자 입장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분 정도 드릴 텐데요. 먼저 찬성 측 주장 그 김세욱 선생님께서 토론의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욱 선생님? 예, 저는 긍정적 입장을 맡은 김세옥입니다.
우선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국가 공동체 내지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라의 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뚜렷한 국가 공동체 내지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민족 공동체는 국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기존의 시시때때로 일어난 정복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신라 문화 전통 위에 고구려 백제 문화의 전통을 합하여 찬란한 민족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기술 문화를 갖고 온 삼국의 사람들이 하나의 체제 속에서 백성들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확충하는 등 삼국의 문화가 결합되어 더욱 세련되고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통일이 가져다준 평화는 한동안 기술, 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단일적인 한민족을 형성하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전국의 명산 대천이나 백제와 고구려의 자연신에게도 국가적인 제사를 함께 지냄으로써 삼국인의 정신적, 종교적 융합을 꾀하였습니다. 백제인과 고구려인을 통일신라의 관리와 군인을 등용하기도 하였고 신라는 하나의 국가를 성립시키고 동일화 국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당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면서 삼국 백성들 간의 대립은 약화되고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족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삼국통일은 초기 외세의 힘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 입장을 맡은 저의 네.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욱 선생님께서 그 시간도 잘,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김세욱 선생님의 얘기는, 그 신라의 통일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 문화를 이룩하고, 또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통합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 주장, 안다미 선생님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미 선생님? 네, 저는 반대측 입장을 맡은 안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라 삼국통일의 의 역시 이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라 삼국통일에는 이제 까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흔히들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외세를 끌어들인 점 역시 한계로 지적이 되겠지만 신라가 과연 삼국 통일의 의지가 있었느냐부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민족적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신라 삼국 통일이 민족적 통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과연 그때 당시 민족적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도 문제였고 신라가 당을 끌어들인 것이 과연 삼국 통일의 의지를 위해서였는가 생존을 위해서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 통일의 용어 문제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남북국 시대 발해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고 민족적 통일을 이루었다면 과연 발해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민족적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여기 좀 회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습니다. 네. 안다미 선생님의 그 입장을 잘 들어봤는데요. 안다미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외세에 의한 통일이고 신라가 과연 그 통일의 의지가 있었느냐, 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고, 또 남북국 시대가 되면서 이 발해의 문제가 발해라는 국가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남긴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각자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좀 상호 간에 자유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 찬성 측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찬성 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반대 측에서는 또 반대 측 입장에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은 먼저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쪽에서 자유롭게 뭐 질문을 하신다던가 앞선 입장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안다미 선생님께 주도권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다미 선생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상태에서 김세욱 선생님께 뭐 질문을 한다던가 이러이러한 쪽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먼저 주도권을 주셔서 제가 김세욱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세욱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국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문화적 통화 이제 결합을 이루었다고 단일적 한민족을 이루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단일적 한민족이라는 에 의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백제 유민들이라든가 고구려의 유민들이죠. 고구려의 유민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북방으로 가서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운 것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그들은 우리의 그 한민족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진짜 한민족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거에 좀 의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손님 질문은 알겠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백제의 유민들과 고구려의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지방 통치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균형 있게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 또 중앙의 일부 귀족들과 고구려 백제의 가야 출신의 귀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수도인 금성이 한반도에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시킨 이후에는 이제 금성이 한반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앙의 귀족들을 지방으로 보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도 한 민족으로 생각했다는 거고, 발해의 문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컸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의 유민을 이미 그러니까 외세 힘을 끌어들이고 한반도가 축소되어서 통일이 되었다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미 적어진 땅덩어리에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살 수 없고, 그 체제에 순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나와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신라는 백제의 유민들은 거의 포용을 했고요. 고구려의 유민들은 거의 이제 밑에 지방은 포용이 됐지만 위에 있는 지방들은 따로 세력을 많이 형성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고구려의 유민들은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포로로 많이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끼리 다시 힘을 모아서 건설한 나라가 발해이기 때문에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신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이 꼭 외세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엔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러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단일 민족으로 이루었다는 거에서는 크게 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안다미 선생님께 주도권을 드렸으니까요. 안다미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김세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 반론할 점이 있으면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도 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백제 유민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정책 역시 있었고,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었겠죠. 물론 그것도 백제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저는 제가 앞서 이제 발언했듯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이제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에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적인 통일이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라 중대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나 이럴 때 보면 신라가 이제 삼한일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삼국 통일이 아니라 삼한을 통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7세기 중반 무렵이 되면 신라 내에서도 삼한일통이라는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해서 삼국을 통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 인식 자체가 이제 삼한이라는 인식이 있고 삼국 통일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민족적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삼한일통은 세 개의 나라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삼국통일과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켜서 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저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라라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한 곳에 치우쳐 있고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이나 육지길이 전부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외교 활동도 했고 우선 당으로 가기 전에 고구려에 먼저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 거기서 안 됐고 외에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거는 나름 능동적인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당의 힘을 빌렸지만 그리고 통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힘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한순간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년의 노력을 거쳐서 당에 가서도 바로 허락을 얻은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의 힘을 빌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라가 전혀 통일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김세욱 선생님께 주도권을 한번 드려볼게요. 김세욱 선생님께서 혹시 안다미 선생님께 설명이 부족한 점을 혹시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안다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라의 삼국통일 의지가 그닥 이제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주성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자주성의 문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고요. 발해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발해도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고 한반도에서 통일된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와의 문제는 지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신라 삼국통일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신라가 제가 자주성의 문제를 제가
무슨 신라 성통일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는 142년경이죠. 그때 당시부터 이제 이 백제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야성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성을 함락당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백제로부터의 위기감이 조성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가 가장 먼저 선택을 했던 건 당이 아니라 고구려였었죠. 고구려 영계소문에 가서 우리가 손을 잡고 백제를 치자, 공격을 하자라는 군사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영계소문은 바로 해주질 않죠. 한강 유영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렬이 되자 이제 김춘추가 우여곡절 끝에 당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아까 신라가 미리 준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삼국통일을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라가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신라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가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주성의 문제보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발해는 한민족에 속하는데 제가 질문의 취지를 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발해의 존재에서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발해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그러니까 신라가 발해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한민족의 통일이었다라고 한다라면 발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한민족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신라는 발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발해와의 이제 외교가 단절되기도 하고 교류를 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 간 사이로 이제 인식을 신라나 발해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어떤 것이고, 성통일 과정에서 이제 발해를 건설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모두 다 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한민족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것을 한민족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의 설명이 정리가 안 돼서. 네네. 김세욱 선생님께서 좀 더 설명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혹시 있으신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분의 상호 토론을 잘 들었고요. 오늘 청중으로 계신 분이 강경진 선생님 계신데, 혹시 강경진 선생님께서 이 상호 토론을 듣고서 혹시 패널들께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지 여쭤볼까요? 예,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분께 먼저 김세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네. 먼저 김세욱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네. 너무 임로운 선수 발표 잘 하셨고요. 좋았는데 궁금한 게 아까 두 번째 근거로 드신 찬란한 민족 문화를 이런 게 신라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셔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라 사람에 의해서 보면은 백제나 고구려의 문화를 포용하고 누릴 수 있는데 감사한 일일 수 있겠지만 피지배자층인 백제와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화가 사실 정복 전쟁으로 많이 소실되고 파괴되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 근거로 들었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형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안다미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와 덧붙여서 발해라는 우리 한 민족이 있는데 그걸 배제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한민족 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이 우리 한반도의 그런 그 포용이나 뻗쳐나갈 수 있는 기운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안다미 선생님께서는요. 예. 먼저 그럼 대답부터 드릴까요? 네, 먼저 김 선생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란한 민족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가 꼭 피지배층의 문화로만 수용이 된 게 아니라 신라의 문화와 고구려 백제의 문화가 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 문화가 많이 소실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고구려 백제뿐만,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자체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라의 문화보다는 고구려 백제 문화가 손실이 많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의 네, 그러한 그러면 문화를 네. 부정한 네, 게 일단 아니라 그 사람들의 김선 근데 선생님, 근거를 문화를 드셨을 수용했기 때 때문에 사례로 예. 네, 일단 그 김성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강연 선생님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이따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구려 백제 문화를 무조건 배척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소실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문화를 완전 무시하고 없는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수용한 토대 위에서 통일신라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란한 민족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에는 그닥 의견을 제시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발해도 우리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선 지금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를 부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그 당시에는 각기 다른 나라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나라로 합쳐지면서 이제 신라라는 국가 공동체를 얘기한 거지 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체 중에서 발해를 제외하진 않았습니다. 국가 공동체는 신라라는 국가의 공동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발해는 발해라는 나라로 따로 인식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당연히 발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강경진 네. 선생님께서 그 김서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강경진 선생님께서 혹시 안다미 선생님께 아까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질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다미 선생님의 입론서는 이렇게 되게 안다미 선생님께서 되게 배경 지식도 풍부하고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근거를 이렇게 첫째, 둘째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서 사실 이게 귀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외세를 들였다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라의 생존의 의지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전 정확히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 답변을 네. 드릴까요? 네, 네.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앞서 이제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근거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신라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백제였습니다. 고구려보다는 백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연도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백제에 의해서 대야성을 포함해서 한 30여 개의 성이 함락당한다든가 김춘추의 사위 역시 이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 백제 대규모 백제 침공들이 계속해서 있고 신라가 군사적 위협을 느꼈던 그 백제라는 적을 신라가 혼자 힘으로 이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 눈을 돌려서 영계수문에게 군사를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영계수문이 이제 바로 들어주진 않았죠. 김춘추에게 이제 한강 유역의 땅을 주면은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신라 입장에서 한강 유역을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되자 김춘추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고구려로 눈을 돌렸는데 고구려가 여의치 않자 이제 그 당나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고, 당 입장에서도 고구려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고구려와의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제 들어맞으면서 나당 그것이 동맹이 체결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지금 생존의 시간이 의지로서 그런가요? 네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강경진 선생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가지고 더 이렇게 질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오늘 청중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약 1분 정도 제한해서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토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김세욱 선생님부터 약 1분 정도로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신라는 비록 초반에 당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렸지만 시시때때로 일어난 정복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나라의 평화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삼국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라의 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 후에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축축을 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 속에 뚜렷한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고구려와 백제 문화를 수용하고 경제력 확충으로 민족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통일이 단순히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통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장기간 통일을 추진했고, 능동적인 외교 활동으로 통일을 달성한 후 파격적인 민족 융합으로 단일 정부 아래 언어, 법률, 문화의 통합을 구축하여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 하나의 국가와 새로운 민족 문화의 건설의 계기 마련, 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불교를 내세워 정신을 하나로 통일, 신라 문화의 전통 위에 고구려 백제 문화의 전통을 합하여 찬란한 민족 문화의 형성 등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긍정적 입장의 최종 결론을 마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다미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라 삼국 통일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좀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을 펴봤습니다. 아까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지가 있었느냐 그걸 너무 강조를 해서 그것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존 문제를 조금 얘기를 아까 좀 저기한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그것만 좀 덧붙이는 걸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생존을 위한 것을 삼국 통일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삼국통일이라는 것으로 과대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역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로마가 이제 뭐 저도 이 예를 찾아보다가 로마까지 나왔는데 로마가 카르타고를 침공해서 점령한 것을 두고 로마가 카르타고를 통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이제 저도 예를 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로부터의 위협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너무 생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점령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민족적 통일이라고 너무나도 과장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과소평가도 나쁘지만 과대평가 역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예. 네, 네. 네, 안다미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좀 서툴고, 그 패널 분들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서, 다음 회차부터는, 이 패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분 또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정리하자면 과연 이 삼국 통일을 볼 때 이 당의 역할, 외세인 이 당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점, 그리고 또 발해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점, 이런 점이 뜨거운 이슈가 돼서 이 시기를 과연 자주적인 통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외세에 의한 그런 수동적인 통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은 앞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떤 우리 교육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시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안목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오늘 수업에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이 백제와 고구려의 흥망성쇠도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잖아요. 사실 이 고대 역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흔히 뭐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이 역사 왜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이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제에 대한 찬반 패널에 대한 평가는 오늘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강경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보고요. 또 나중에 강경진 선생님께서 채팅 문자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